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서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인천의 짠물 이야기 인천 시민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광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2일입니다. 시민팟 20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전 인천광역시 의원이셨죠? 강병수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이항구 인천광역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성수 인천시민의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보니까 올해가 지금 이 방송이 올 새해 첫 방송입니다. 어떻게 뭐 새해 떡국은 다 드셨습니까? 네. 네. 나이 한 살 더 먹었는데 이제 진짜 서로 좀 이따 해야지. 보니까 올해 큰 결심하셨던데요. 강병수 전 의원님. 네. 담배 끊으신 거죠? 네, 거의 끊었습니다. 거의. 담배 오늘 그냥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그냥 공표를 하시죠. 아, 진짜 올해는 담배 끊을 겁니다. 피면 어떻게 하실래요? 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담배를 지금 안 피긴 하는데 생각은 별로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끊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몇 달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기 오늘 공식적으로 네. 얘기한 거니까 담배 다음에 저한테 피는 거 걸리면 네. 전 돈으로 받습니다. 끊는 거는 한 번에 딱 끊는 거예요. 네. 뭐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 강명수 전 의원님 담배 끊는 거를 진짜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주간 이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에 이제 요새 사드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중국 사드 문제 관련해서 그 송영길 인천시 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7명이 사드 관련해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객이 인천에 뭐 주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발생한 거에 대해서 중국에 일정 정도 뭐 항의 내지는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논의를 하러 갔는데 이거 간 거 가지고 아주 그냥 말이 많습니다. 이게 뭐 매국적 행위니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그걸 많이 해서 인천만 하더라도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논평 정지해 버렸는데 강병수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는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한국 경제나 한국 문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보복 정치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인데 네. 피부적으로는 뭐 한류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이게 체감하는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막강하고 이게 서민 경제나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 막대합니다. 근데 이게 네. 앞으로 지금 아직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치할 것이다라고 결정만 내렸는데도 이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면 네. 중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보복과 이런 어떤 압박이 훨씬 더 강해지면 우리 특히 인천의 그 관광과 뭐 여러 가지 산업과 또 이런 교류와 이런 데서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중재하러 네. 특히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7명 중에 4분이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신데 그러니까 인천 분들이 4분이나 네, 그 송영길 전 시장님을 포함해 4분이 가신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야당이 가서 여당이 한 걸 가서 방해를 놓는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 4분이나 가셔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찾고 일단 배치는 배치고 보복은 보복이니까 보복 없이 협의를 계속하자. 그 주장은 정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굴욕적 외교담은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논평에 나온 거 보니까 방문단 7명 중에 네. 4명이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이어서 네. 송영길 사단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적 내용보다는 좀 그런 쪽에 굉장히 좀 부각을 해서 하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항구 의원님은 이 사드 문제 방문 중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중국 정부가 이제 좀 우려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잖아요. 예. 앞서서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문제는 민주당이 사드 당론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그 대권 후보들이 이 사드 정책에 대해서 발언한 것들을 보면은 인제 외교 관계니까 이미 인정하고 다음 재협상 때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의 발언들이.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그 개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신뢰할 만한 이걸 보여주고 왔을지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필요한 중국 정부를 좀 이렇게 좀 그 우려하는 부분을 좀 우리 한중 관계 또 우리 인천이 특히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예. 뭐 필요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좀 앞뒤가 안 맞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당론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이미 뭐 인정하고 다음 협의 때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 발설을 하고 그런 얘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개별 의원들이잖아요. 네. 대권 후보도 아니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줬을까라는 참 그래서 좀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니 인천 의원이 이렇게 우르르 갔는데 네네. 7명 중에 그러면은 4명이니까요. 인천이 중국과의 여러 그런 이 앞으로 현안이나 아니면 영향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그렇다면 당을 뛰어넘는 우리 인천시 정부가 현재 중국과의 이 다양한 교류나 중국과의 이런 협력들이 어떤 상황인데 어떤 게 우려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그럼 사전에 시정부하고 사실은 우리 인천의 이 중국과의 관계들이 더 악화되지 않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인천 의원이 좀 많이 갔다. 이렇게 했다면은 네. 이거를 정략적이거나 이렇게 오해받지 않았다. 비난받거나 이러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저는 좀 아쉽고 뭔가 이렇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성소 팀장님은 그래도 뭐 시민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드 반대 운동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뭐 시민사회에서 뭐 제론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그 사드 문제나 이제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 뭐 한류 금지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축소를 인해서 제가 어제 이제 봤어요. 송영길 의원을. 네. 근데 이제 갔던 네 사람 중에 하던가요? 갔던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을 이제 어제 한 3차까지 보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네. 좀 어땠냐 이제 이후 반응이. 근데 이제 유승민 쪽이나 바른정당 거는 뭐 거의 신경을 별로 쓰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언제나 정치인들은 즐기는 편이니까. 네. 그러나 그런 실제로 공항 쪽이라든지 아니면 남대문 시장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네. 너무 고마워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고 뭐 송영길 의원 같으면 거의 요즘에는 뭐 존재감이 별로 없다가 이걸로 그냥 확 뜨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같이 좀 참여했던 분들도 되게 고무적이고 왜냐하면 이 중국 문제건을 외교부도 교섭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실제 또 만나서 어떤 성과냐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사드 배치는 이제 이 정부에서 이 정책적으로 정한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국민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까지 사면 초과로 만들 수 있는 네. 이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아베 정부도 한국 외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중국 문제를 좀 더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달 안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기로 돼 있습니다. 중국을 가죠? 예. 예. 그래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좀 더, 지금 카드로서는 이거를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해서 현재는 좀 보류하는 입장들을 이제 정세균 의장이 아마 그런 시진핑과의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정부권에서 지금 친러, 네. 이 푸틴과의 굉장히 교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푸틴 쪽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망을 더 넓히면 러시아 일부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푸틴에서 아마 트럼프랑 이거를 끊어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딜 중에 하나로. 이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지금 이렇게 국방부에서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아마 국제적인 관계와 그다음에 아마 정세균 의장이 갈 때 송영길 의원도 같이 가기로 이렇게 돼서 아마 국회 비준이나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우려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근데 이 정당 간의 전청 논란처럼 또 이게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좀 여러 좀 아쉽고 본질이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반대할 수도 있고 뭐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탄핵 국면에서 절절한 마음으로 중국을 간 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요? 무슨 바른정당? 예. 무슨 기름 바른정당. 뭐 바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에서 너무 정략적으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좀 이 박근혜 정권이 국민이 이미 정권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정권에서 만든 정책인데 당연히 새로운 정권이 되면 이거 재론을 해야 되고 네. 필요하다면 폐기까지 해야 되는 문제고 거기에 나타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가 가서 대화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의원의 외교인데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것은 뭐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략적 측면의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사드 방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간 이슈 브리핑은 이 시의회에 관련된 겁니다. 작년이죠? 이제 2016년, 올해 2017년이니까 두 시의원이 워크숍 갔다가 폭행이 나가지고 네. 시민단체가 그거 막 고발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시의회 의장을 만나서도 윤리위 징계 회부하라고 했더만 이제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검찰 결과 나오는데 그래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알아본 거 보니까 그게 윤리 징계 그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윤리 회부는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솔직히부터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 시의회 의장이 한 입으로 두 소리 하는 꼴이 됐는데 이 얘기는 우리 이양구 의원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윤리위원은 그게 어떻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뭐 첫 번째로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네. 성명서 낸 걸 이제 저도 봤는데요. 언론에서 봤듯이 의장이 회의 규칙도 모르고 10월 달에 시민사회 단체와 관계자랑 만났을 때 네.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회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 회의 규칙도 모르고 그런 약속을 했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쟁점이에요. 회의 규칙, 의회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인데 이 해석도 지금 이 의회 의장님은 운영전문위원실에 그런 해석, 바로 의회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을 통한 해석을 가지고 사실은 그대로 그걸 여태까지 전달을 한 건데. 회부할 수 있는 시효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이제 이 당사자 중에 피해자가 이제 이거를 회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네. 윤리위원장이 하거나 아니면 의장이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든가. 네. 근데 이게 5일 이내, 회기 중에는 5일 이내, 우리 회의 규칙에 또 회기가 아닐 경우에는 본회의 3회, 이 이내에 이제 사실은 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 이제 운영 규칙을 이제 준용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짧은 이 사건 발생 또는 인지 이런 거로부터 이렇게 짧은 기일에 하게 돼 있는 취지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이거를 빨리 하게 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여러 의원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을 상대방이 어떤 의원 활동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약점을 잡고서 이래서 이제 이런 문제 발생 때 바로 윤리 회부하게 하는 국회에 이런 이 규칙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입법고문과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에 의하면은 11월 달 검찰이 경찰에 이제 수사지휘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을 했거든요. 11월에. 근데 이 자문 받은 게 이 11월 달 자문 받은 그 시기까지 받은 거예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해서 검찰에 이 기소하지 않는 걸로 의견을 올린 건데 검찰에서는 이걸 수사를 다시 검찰이 직접 해서 이 약식 기소를 한 거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이거는 책임이 있다 해서 300만 원 약식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원 면직 대상의 사안이나 또는 어떤 벌금형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기간 이런 기간에는
이 며칠이다 이렇게 회부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 기한 정지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을 좀 준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갑설을 보통 뭐 자문을 받으면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또 다른 의견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규칙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받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의장이 사실은 본인이 진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니까 누구를 책임인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약속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회의 규칙에 기한 제한이 있더라. 이런 거라서 아마 그 의장이 이제 그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면담할 때도 회의 규칙을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마 언급은 했나 봐요. 근데 또 회의 규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한대로 이게 늘어질 경우에는 또 그런 약점을 잡힌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짧게 기한을 둔 거라는 거. 다만 발생일이냐 그것이 확정된 날이냐 뭐 아니면은 어떤 법원이나 이런 데로부터 최소한 판결을 받은 거냐 이 기간을 그 5일 또는 비회기 3일 이런 부분을 어떤 기한 정지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민사회랑 그 인천 제갈원형 의장하고 초기에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이제 검찰이라든가 이런 이제 조치가 되면은 윤리 회부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따지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규정을 보니까 좀 복잡해졌다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본인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윤리 회부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런 규정은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규정을 따르는 거는 본인은 별로 회부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 때문에 건수를 잡았다고 봐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저도 왕년에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이게 임기가 1년짜리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도 제가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현재도 9명의 시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의장이 상정한다든가 하는 건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사실은 독자적으로 상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이거를 의제로 삼아서 어떤 방식이든 의논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거고 사실은 뭐 회의 규칙상 약간 어긋나면 본회의에 먼저 사실은 올려야 되는 있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청문 절차나 이제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올린 다음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길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둘이 합의도 받고 세월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인천시의회 입장에서는 또 특히 최근에 뭐 새누리당이 분당돼 가지고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잊어먹고 싶고 그냥 잊어줬으면 인천 시민들이 이런 상황인데 연초에 인천시민사회연대가 찾아가서 작년에 당신이 어쨌든 뭔가 결정이 나면은 직권 상정하기로 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제갈원형 의장 입장에서는 잊어줬으면 좋은데 안 잊어먹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버무린 건데 사실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의회내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내에서 근데 사실은 당사자 간 합의된 건 아니고요. 합의서가 있었던 거지. 그 합의서 이후에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이게 바뀐 이유는 실제로 그 합의서에 의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회부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를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그 내부 그런 여전히 그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실제 이 상정을 못한 이 회부하지 못한 거는 이거는 회의 규칙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분명해요. 사실은. 이게 의장이 하든가 아니면 윤리위원장이 하든가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그걸 하든가 아니면은 5분의 1 이상의 그 서명을 받아서 하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뭐 며칠이라는 것이.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갈원형 의장이 시민사회랑 약속을 했던 거를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뭐 이러저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못 지킨다는 분위기를 풍기니까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당장 이거 의장직 물러나지 않으면 앞에서 뭐 피켓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하여간 이거는 뭐 다른 의원들보다 의장이 시민사회랑 약속한 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근데 저는 진짜 이번 일도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의장이 사실은 이 의회 뭐 회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만약 의도하지 않은 이제 결과적으로 됐는데.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우리 의회에. 이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해석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와서 뭐 3년, 4년 근무하고. 판단을 했었어야지. 그 규정을 모르는 부분도 아니었는데. 몰랐으면은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은. 아니, 바로 이게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맹점이라니까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현재 지방의회 근무하는 이 공직자분들이 지방의회 전문직이 아니에요, 다 일반 공무원 그 행정을 하다가 와서 몇 년 하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 지금 뭐 이제 물론 이양구 의원님 의원도 맞고 뭐 거기 의회 사무처에 있는 분들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이 있지만 그게 지금 문제의 본질은 아니고 의원들끼리의 폭행 사건이 났을 때 그 후속적 방침을 그 의원들 스스로 내진 의회 스스로 이거를 바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관심이 있는 거지. 그 뭐 회의 규칙이나 이런 거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양하고 의지만 있으면 뭐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2017년도에 벽두부터 우리 시민사회연대가 제기했으니까 재관론용 의장님 책임지셔야죠. 한 번 말한 건 책임지셔야죠. 30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실을 보면은 재관론용 의장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그렇죠. 의원들끼리 그냥 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본인이 또 발언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좀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